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여러분 암안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암안보, 아는 만큼 보인다를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전 국민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미술학자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는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까운 대전으로 갑니다. 세종과 가장 밀접한 도시 대전, 그 대전이 간직하고 있는 재미있는 역사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화사가 부르는 마리아입니다. 여보라도 뭐가 됐어 I do 서러워도 어쩌겠어 I do 모두들 미워하느라 애써 날 무너뜨리면 답이 돼 넌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여유도 없고 뭐 그리 아니고 가던 게 그냥 가 왜들 그래 서럽게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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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빛나는 밤이야 날 괴롭히지 마 Oh Maria, Maria,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여름동데 Hey, yeah, oh yeah, Maria, Maria, yeah, oh Maria. No frame, no fake, 지끈지끈거려 하늘은 하늘색 사는 게 더 뻔해 내가 갈 길은 내가 바꾸지 외기는 기회로 다 바꾸지 굳이 않은 거리 보고 싶다면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히지만 들어가기엔 아직 일러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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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빛나는 밤이야 날 괴롭히지 마 Oh Maria, Maria,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여름동데 Hey, yeah, oh yeah, Maria, Maria, yeah, oh Maria.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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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a 빛나는 밤이야 널 괴롭히지 마 Oh Maria, Maria, Maria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Hey, yeah, oh yeah, 널 위한 Maria, yeah, 널 위한 Maria, yeah, 아름다워 Maria.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집현전, 오늘의 책.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동춘당집 선비의 공과 사입니다. 동춘당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저자는 그 송준길이고요. 동춘당은 송준길의 호입니다.
이 책은 그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출간한 그런 서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야기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 소대헌 호연제 고택의 관장님으로 근무하시는 김철홍 관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대헌 혼혈고택 김철홍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다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문화유산 국민신탁은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신탁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보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IMF 이전에 국민기관으로 무슨 투자신탁 뭐 해가지고 많이 있었지만 IMF 이후에 그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부도나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국민신탁자가 들어가니까 금융기관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원조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직역하면 내셔널 트러스트인데 영국은 한 100여 년의 역사가 있고 또 국민신탁의 그 회원이 약 5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재직할 당시에 국민신탁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 한 1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조직에서는 이 국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 증여받거나 위탁받은 그게 이 재산 회비 등을 활용해서 이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저 뭐야 영리 기관은 아니죠? 비영리 특수법인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예. 그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일종의 이 시민단체 또 예. 민간 차원의 이 활동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관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는 데가 소대헌, 호연제, 고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 궁금해요. 소대헌, 호연제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소대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예.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를 많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소대원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동춘당 송중길 씨의 증손자 송요화가 되겠습니다. 예. 송요화 씨의 호가 소대원이고 호연제는 그 소대원의 부인. 이제 옛날에는 호연제 김씨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성을 앞으로 붙여가지고 김호연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대헌은 그 말씀해주신 게 송준길의 증손자의 네네. 호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김호연제.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구나. 옛날에는 호연제 김씨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분이 또 신사임당에 버금가는 이제 조선의 여류 시인으로 부각되면서 예. 그분을 호칭을 지금은 김호연제라고 이렇게 성을 앞에 갖다 붙여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면 고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택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몇 해 전까지는 예. 그 문중에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예. 관리도 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보건자고 했고 또 이 문화유산 국민신탁에 위탁관리를 맡겨가지고 지금 문화유산 국민신탁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몇 해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거를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산 거군요. 아니 문화재청에서 매입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산 보건작업 한 다음에 관리를 문화유산 국민신탁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가민속문화재 제 290호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네. 건물이 한 4개 정도 있고 4채가 되겠습니다. 예. 토지가 한 2필지 정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네요. 지정일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그 전까지는 사람이 계속 살았었다. 예. 그 전에는 국가민속문화재가 아니고 예. 그 지방문화재로 됐다가 예. 2016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그쪽에? 그 처음에는 그 홍보가 되지 않아서 뜨문 또 관심 있는 그 뭐 이 카메라맨 그러니까 그 4월달 되면 영산홍이 만개돼서 그래요? 전문 작가들이 많이 와서 찍고 또
지나다가 뭐 호기심에 오는 분들 예. 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아 이때쯤 가면 거기가 이 사진도 찍고 예. 볼만하다 이렇게 많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군요. 예, 지금은 예년과 달리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 보존 상태가 좋은가 봐요. 양호한가 그렇죠. 봐요. 예, 예. 이게 이제 이 문화청에서 보건작업하고 문화도 음. 국민당에서 예, 직원들이 인력으로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이 보수도 잘 되고 있고 예. 보기에 좋습니다. 그렇군요. 주말이나 뭐 시간 될 때 네. 한번 가족 나들이 겸 해서 가도 좋겠네요. 예, 그렇고 이제 가끔가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예. 뭐 전에는 뭐 주말에 도심 서당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옛날 그 서당 모습 있잖아요. 선장님도 있고 예. 그런 걸 또 재현하는 그런 재현하고.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프로 또 뭐 다도 예.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가족 나들이 겸도 그렇죠. 놀러 갈 만하고 예, 예. 괜찮겠네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호연제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 얘기를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싸이가 부르는 코리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소중한 것 살아있네 기와 펼고 갔으면 뭐라도 썰어 끝을 보지 않으면 고대서 떨어 꿈에서 멀어져도 절대 서러워하지 않고 달려가 난 아직 거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다 끝까지 한국 사랑이야 모두 일어나 지금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야 큰 일이 일어나 들고 일어나 지금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야 그래야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동학이 울린다 동학이 울린다 5천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누가 나를 시험해 그 시험은 위험해 한 번 한다 하면 했다 하면 어마어마해 5천만의 함성이 우리의 소리야 한반도의 소리야 코리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다 끝까지 한국 사랑이야 모두 일어나 지금 모두 일어나 모두 일어나야 큰 일이 일어나 들고 일어나 지금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나야 그래야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크게 코리아 더 세게 코리아 동학이 울린다 동학이 울린다 5천만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싸이가 부른 코리아 들었습니다. 노래가 재밌어요. 좋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싸이 노래는 예, 다 뭐랄까 신나고 예. 뭐랄까 희망을 주는 노래 같아서 좋습니다. 예. 코리아라는 노래인데 얼마 전에 이 세종에서
안 좋은 눈살 찌푸리는 일들 좀 있었고 예, 그랬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지금은 이제 동춘당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그쪽에 아까 동춘당 소대헌 호연제 고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쪽 그 송씨 집안 있잖아요. 네네. 그 송씨 집안 중에 은진송 씨. 네. 예, 그 탤런트 송중기가 그쪽 집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그 대전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송중길 이 답이 나올 송시열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송중기요. 그래서 송중기가 누구야? 그래 탤런트요. 애들은 이제 송중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송혜교 씨하고 이제 한 2년 정도 이 결혼상을 유지하다가 이혼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대전 지역에서는 워낙 그 알려진 그 탤런트이기 때문에 예, 그 대전에 그 세천 유원지라고 있습니다. 세천 유원지. 네네. 네. 저희들이 그 한 뭐 4, 50년 전에는 그쪽으로 소풍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 유원지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익었는데 예. 그쪽에 가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뭔가 유심히 봤더니 예, 예. 그 동네 이장가 뭐 통장인가 하는 분이 예. 자기 핸드폰 번호를 또 같이 써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안내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네. 진짜 송중기 그 생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때 당시는 부모님이 거기 사셨어요. 예, 예. 그런데 송중기 그 형상 그 뭐라고 하죠? 그 뭐 저 그림 보드 같은 거로 뭐 예, 세우는 예, 것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예.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잘 참고 이렇게 그 보여주더라고요.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예, 아. 일본 관광객들이 이 송중기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알고 이제 찾아온다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예. 그 세천 유원지가 예. 송중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송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대전에 저 선비정신의 뿌리, 예, 선비정신의 뿌리는 동춘에서 시작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동춘 하면은 동춘당 송준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함은 송시열. 네, 네. 예, 이 두 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 송중기 씨의 호가 동춘 당이고요. 예. 그다음에 송시열 씨의 호가 우암이 되겠습니다. 예, 이 조선 중기 격동의 시대에 예. 명신 오성 이양목과 한음 이덕영이 있었다면 대전에는 우암과 동춘이 있었습니다. 오성 한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대전 회덕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은 예. 동춘당 송중기라고 우암 송시열이다. 아, 예, 두 분은 문묘오른 동국 18현에 속한다. 동국 18년. 예. 예. 18현이라고 하면 예, 예.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18년에 들어가면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계 김장된과 또 그 아들 예. 김집 신독제 김집도 나란히 예. 18원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져 요즘 있습니다. 얘기로 하면 명예전당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의 학자로서 최고봉이다. 그렇죠. 예. 예. 야, 그러니까 그 사원이나 향교 이런데 네. 가보면 의패를 모시고 뭐 그렇죠. 제도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탑 예. 18명, 예. 예, 18을 뽑아서 예. 이제 그렇죠. 어, 그분들을 숭상하고 기리는 거죠. 예, 나라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오성 한음은 많이들 아신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오성 한음은 이항복, 이덕형 이 예. 한음에 대한 얘기는 예. 워낙 유명한데 그렇죠. 이 두 분 송준길과 예. 송시열 예. 이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려져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분들의 그 뭐 옛날에 공적이라 할까요? 예. 여러 가지를 학문적 업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다고는 볼 수 있죠. 예. 그 지금 대전에 가면 예. 광산김 씨, 예. 그 회덕에는 은진송 씨 이렇게 대표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계 김장선 선생님이 계시는 도남서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광산 김씨들이 그 서원에 또 많이 제향도 하고 예. 또
그 행사에 참여하고 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많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도 있습니다. 아, 특히 그러시구나. 연산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연산이요. 네네. 은진송 씨가 이제 본관이 예. 논산 은진이고, 네네. 그다음에 대전 대덕구에 가면 송촌동, 네네. 예, 그쪽에 이제 은진송 씨들이 이제 모여 그렇죠. 사는. 예전에는 예. 이 대덕구가 대전시하고 별개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합친 거죠. 그러니까. 대덕군 해덕읍 송촌리가 되겠습니다. 회덕읍 송촌리. 송촌리. 그래서 이 송촌리가 예. 이 송씨들의 집성촌이기에 예. 송촌리가 됐던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네. 이제 행정인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서 이제 예. 대전에 이제 대덕구가 편입됐고 송촌리가 송촌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송준길에 종가가 있는 곳이 송촌동. 네. 예, 그렇군요. 지금으로 치면 송촌동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 마을 단지도 선비 마을이에요. 예.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 그 송촌동 선비마을이 개발되기 전에는 은징송 씨 그 집성촌이었습니다. 그 일대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나라에서 이걸 매입해가지고 이 개발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했지만 근데 그 아파트도 뭐 무슨 단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송씨들 선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선비마을 아파트라고 이렇게 지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법동하고 송촌동을 잇는 그 길을 예. 동춘당로라고 네. 부르고. 네.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집원이 있었지만 예. 지금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춘당로가 생긴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를 또 동춘당로에 예. 또 노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아무 뭐 그 문화적인 어떤 그 냄새 이 향기가 없다 보니까 예. 예전에 이제 이 대덕구 이런 지자체에서 동춘당 생애길을 만들어 놓고 동춘당 예, 생애길. 의미를 이 공원이 표시를 좀 해놓기는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역사적 사실이 지금 현재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선비 마을이 그냥 선비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 선비 마을이래 그냥 통상 얘기를 했는데 그 선비들이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돼 있네요. 그죠? 예, 전문 그 역사학자들이 예. 그쪽에 오시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주변의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다 아, 이렇게.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한 그 유적지가 예. 있는 데서 산다는 거는 쉽지 않고 예. 또 옛날이니까 그렇게 선비마을 아파트 그런 걸 졌지 지금 같으면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답니다. 그 동네예요? 예. 아. 옛날 같은 게 개발 시대에 예. 밀려가지고 아. 이렇게 했지만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때 우리 좀 못 살 때 예. 좀 개발이 이제 우선이던 시대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덕구의 원래 이름이 회덕이었었고 회덕이라는 뜻은 예. 덕을 품었다. 예. 뭐 이런 뜻으로 그렇죠. 예. 풀이가 되네요. 예. 대인은 가슴에 덕을 품고 소유는 가슴에 고향을 품는다 이런 공자의 논어에서 따왔다 갑니다. 멋진 말입니다. 예, 네, 예. 회덕.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잠깐 그 회덕까지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노래를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좀 정겹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춘당 송준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이제 호가 송중기 씨의 호가 동춘당이고 예. 본가는 은진이고 예. 논산 은진입니다. 아, 그리고 1606년에 태어나서 1672년 67세까지 67세면은 일생을 예. 요약할 수가 있죠. 예, 오래 사셨어요. 옛날로 한국에서는. 치면은 그래도 뭐 꽤 사셨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그 옛날에 그 세 분의 임금에 신하였지만 단 한 번도 어떤 그 불미스럽게 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예. 또 유배를 간 적도 없고 어허. 그러나 이 세상에 유행할 만한 그 문장을 짓고 뭐 학문을 집대성한 저술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과 문장을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이제 책에서도 나타나 있고요. 예. 또 당대나 후대에 높이 평가받은 부분은 이 사계 김장생 또 긴집의 뒤를 이어 예학의 종장으로 추대됐고 예.
또 김장생 김집의 예제 정비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초상에서 이 장래에 이르는 모든 의식을 기술한 이 상례비요 한국의 상례비요. 이 예서를 집대성한 예서 가래진남을 완성함으로써 조선의학의 이론 체계를 완비했다고 합니다. 이게 왕계 후계의 교육을 또 중시해서 임금이 대를 이을 아들 앞에서 이 학문을 강의하는 일에 힘썼다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준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분은 그 임금을 3명을 예, 모셨는데 예. 사건도 없었고 예, 유배도 간 적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평탄한 인생을 사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욕이 없었고 예. 또 사사로운 어떤 그 감정적으로 이게 음. 처신을 하지 않고 모범적인 어떤 그 처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역사적인 인물을 살펴볼 때 거의 스타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조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송준길 같은 분들은 거의 평탄한 인생을 살고 학문적으로도 그 어떤 막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기보다도 잔잔한 서민적인 그런 그렇죠. 풍미도 좀 갖추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이 가래집을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이 학문적인 깊이는 있으신 그런 분을 그렇죠. 평가받는 것 같아요. 예. 음. 이분이 이렇게 나서는 거를 좀 이제 자제를 많이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상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임금님들한테 뭐 어떤 그 두려움이나 이런 거 없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지 않았냐. 그래서 진짜 그 진솔된 예. 신하의 입장을 음. 지녔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원래 태어난 곳은 이 회덕 송천동이 아니고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네요. 예. 자료를 보니까. 아, 그 성장은 이쪽에서 했지만 태어나기는 서울 지금으로 보면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송중길이 태어난 그 집이 서울의 집이 뒷날 스승이 됐던 사계 김장생 선생이나 예. 또 그 아들 신독재 김집이 예.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집이 선생님이 태어났던 그렇죠. 집에서 같이 그, 태어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산부인과가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연이 되기도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러게요. 그렇게 그게 좀 됐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게 동춘에 또 인물되면 또 유별 났습니다. 그 동춘 선생을 한번 본 사람들은 예. 이불무와 감탄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서로 그분을 보려고 이제 이 짐으로 치면 인기 짱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 정신은 가을 물결 같고 모습은 옥으로 다듬어 다다 해가지고 그분이 또 인물이 또 좋았대요. 아, 인물이 또 예, 출중하고. 피부도 좋고 그래서 또 똘똘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연민한 아들이 공부로 몸을 버릴까 아버지가 노심초사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일찍 시키지 않았대요. 예. 그렇군요. 송준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송준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송시열입니다. 그렇죠. 송시열. 대전의 브로맨스. 예. 대전의 우정을 나눴던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자, 두 분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두 분은 이게 참 묘한 게요. 예. 이 북의 쪽으로는 13춘이 되고요. 또 외가 쪽으로는 6춘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송씨라. 예. 아, 근데 그 둘이 있을 때는 형하고로 지냈답니다. 1살 차인데. 한 살 차이인데. 근데 옛날에는 뭐 얘를 많이 따져가지고 뭐 아저씨라 부르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와 조카면 숙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예. 두 분이 생활한 모습을 이제 전해온 책으로 보면 예. 그렇게 그 딱딱하게 예. 아저씨 조카 이 관계가 아니고 예. 호영호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아니, 근데 전해오고 좀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분이 이제 예학을 계승한 분, 예를 중시하는 분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분이 학문적 조예가 깊은데 어떻게 숙질인데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려진 얘기로는요. 예. 그 우암 송실 선생이 가정이 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이제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예. 그 좀 나았던 그 손중기 씨 집에 한 8살 이후에 와서 많이 같이 이제 지내고 예. 공부도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준길의 한 살 형, 예. 저기 송시열보다는 네네. 춘형이라고 불렀습니까? 춘형? 그렇죠. 야, 예. 춘형이랑 서로가 호영호재하는 예.
예, 그런 사이로 예. 지냈다는 거. 그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옛날에 얘를-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사촌지간이라도 예. 형 동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안도 예. 저희 집안도 사촌끼리 예. 그 같은 해 태어났어도 야 네가 형이야 이렇게 서열을 정해주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같은 학년이면 친구처럼 지내긴 하는데 예. 그런데 당시로 올라 1600년대인데 그렇게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다는 거는 그 정도 어떤 그 인간적인 교류가 있고 마음이 통했다. 예.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송중길이 또 그 우암 송시열 선생을 엄청 또 동생이지만 아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송시열의 옷이 해지고라면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자기 옷을 잘 세탁해서 입도록 그렇게 또 이 자상하게 배려도 했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네. 야, 두 분 사이에 이제 우정이 이제 깊었었던 그런 그렇죠. 얘기까지 예. 했는데 어떻습니까? 송준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따졌고 예. 송시열은 의를 따졌다 이렇게 예.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둘이 이제 그 우정도 있고 하지만 예. 둘이 성격만은 좀 예,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격은. 어. 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동춘당 송중길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양보를 안 했고 또 우암 송시열은 의를 벗어나는 문제를 또 참지 못했다고 하는 그 성격이 완전히 대조적이었다고 합니다. MBTI가 다르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 예. 예, 그렇군요. 기록해 보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가장 이름을 많이 오른 인물이 바로 우암 송시열. 예, 예. 송시열이다. 근데 보니까 3,000번이나 거론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단했다는 거죠. 예. 음, 조선 후기 그 모든 논쟁의 진원지가 예? 됐고 예. 또 사회에도 공과가 거론될 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화약고였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그렇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그 우암과 송시열은 두 사람이 한 나무에서 뻗은 두 가지처럼 나란히 예. 세상의 물결을 헤쳐나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송이라고 양송. 불리기도 했답니다. 양송. 양송.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도 양송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실록에서 나오는. 예,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땠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예. 이게 동춘당 송중길은 1624년에 예. 진사에 오르고 효종이 즉위할 때까지 여러 벼슬에 임명됐지만 거의 본인이 거절해가지고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49년 이 효종이 즉위하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우암을 예.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면서 당시 이조 판서였던 김집의 청구로 동춘독 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효종이 예. 해서 이제 완전 콜을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비로소 나갔군요. 예예. 음. 이후 이제 우암은 인조도의 간신 김자점이 영의정에 오르자 거기에 항의해서 예. 다시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고 또 동춘도 같이 1649년에 김자점을 탄핵하고 낙향했습니다. 예. 동춘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대사관과 병지업 판서를 거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효종하면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북벌 정책이잖아요. 예, 예. 이제 북벌을 할 때 지금 역사적으로 당시에 이제 훈구파와 살인파가 있었는데 살인파를 키워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 효종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면서 중앙 정치로 이제 무대에 나서는 그런 이제 살인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시열, 송준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동서인으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예. 근데 서인 쪽에 속해 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다라고 이제 그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춘당 송중길 씨가 그 임금 3분을 모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히 효종하고의 관계가 제일 끈끈하고 서로 그렇죠. 또 그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상수한 것도 그리고 또 이 효종이 벼슬을 내린 것도 보고 벼슬을 여러 차례 내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만 봐도 두 분이 좀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계속 임명하고 그랬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예, 예.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신뢰가 않으면 바탕으로 어렵잖아요. 되고 예. 또 이 진정 어린
이 상소문도 올리고 예. 또 이 충성심도 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분이 참 그 직언을 이제 많이 했다는 얘긴데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북벌의 방법론에 있어서 동춘은 내수외양을 주장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수외양이요. 예. 먼저 안으로 닦은 뒤에 밖으로 물리친다. 이제 수기친처럼 먼저 내치 안정을 이룬 다음에 네. 그 힘을 갖고서 네. 외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그런 논리였다고 합니다. 아, 이제 이게 지금으로서 해석할 때는 이제 그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죠. 그때 왜 예. 반대를 했느냐 예. 예, 그렇게 저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 뜻이 맞았다라고. 당시에는 이제 임진왜란하고 그 전쟁을 겪고 나서 네. 백성들이 이제 폐해가 심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활용했던 대동법의 김육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이 네. 백성을 좀 구하자 하는 의견도 한쪽 의견이 있었고, 아니다, 이때가 바로 북벌을 해서 청나라를 쳐야 될 때다 하는 그런 강경파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대립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동춘이 주장한 것은 내수외양이다. 네. 먼저 안으로 닥자. 예. 예, 그렇게. 그 동춘이 정리가 그만큼 되네요. 효종하고의 코드도 잘 맞았고 음, 많은 그 상소 또 효종이 벼슬을 많이 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대에는 우암 송시열보다 동춘 송중기 씨가 더 잘 나갔습니다. 쉽게 아, 얘기하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 송시열이를 더 많이 알죠. 예, 예. 송시열은 다 아는데 송준길 하면 약간 이제 예. 갸우뚱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관계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예. 이 당대에는 동춘당 송중길이 더 잘 나갔다. 송준길이 예, 더 예, 잘 나갔다. 예. 근데 저도 책을 좀 잠깐 훑어봤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잘 나가서 한양에 있는 그 송준길을 만나보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제 저 상경하는 그 유학자들도 있었다. 많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 팬클럽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붙이면 팬클럽이 되겠죠. 그러니까 찐 팬들이죠. 찐 팬들. 팬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야, 그 학자, 당대의 유명한 학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선비들이 서울을 갈 정도였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후세에서도 평가하지만요. 예. 그분이 그 사계 김장생을 닮아가지고 음, 이 성리학에 이제 조예가 깊었고 음, 야학에도 밝고 나라의 전례나 모든 행사의 절차를 그분한테 물어보고 시행할 정도로 와, 그 아는 것도 많고 예, 이게 학문적인 그 네. 깊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야, 임금을 세 분이나 모시고 예. 전반적인 거를 꿰뚫고 있는 예, 예. 그 당대 지성이시나 스승 그렇죠. 예. 자리까지 예. 했다 이거죠. 동춘당하고 그 호연제 고택하고 이 두 개로 크게 좀 나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장님 그 동춘당 입장료 받아요? 예. 입장료 없습니다. 입장료 안 받아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입장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동춘당 그리고 고택 그 건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저 기와지붕에 이렇게 큰 마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 저도 어린 시절 중학교 때까지 그 집에 살았었어요. 네. 제가 살던 집이 네. 한옥인데 네. 그 한 100평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네. 됐는데요. 그 생각이 나요. 마루 막 뛰어다니고. 예. 그리고 살았었는데 사실 살기는 좀 불편했어요. 100평이면은 예. 옛날에 굉장히 부유한 집안 찾으시네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은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예. 집을 사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냥 대지가 100평이고 이제 건평이 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옛날 집이라서. 예. 그런 생각이 추억이 이제 떠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동춘당 그 건물에서 이제 직접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고택하고 네.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 우선 그 동춘당은 그 대전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옛 건축물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가 보유한 유일한 보물이 되겠습니다. 예. 송중길의 호가 동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당 이름에서 그래서 호를 따왔다가 하고 송중길의 아버지 송이창이 처음 세웠던 건물은 이곳이 아닙니다. 다른 데 아. 지은 거를 옮겨 지은 겁니다. 옮겨서 온 예. 거군요. 한옥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 옛날에 한옥은 못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 홈을 파고 파가지고 메워가지고 결합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으로 옮긴다 치면 분해가지고 다시 또 결합하면 되는 그런 레고 형태가 됐습니다. 블록처럼 그렇죠.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와. 그러니까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아. 예.
그래서 한옥은 이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이라고 표현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전통의 건축 양식을 보면은 음. 이게 집주인이나 인품이나 성향이 건물에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통춘당도 역시 예외일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성품처럼 요란한 장식이나 호화로움이 없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통춘당 이 별당 이 통춘당에서 관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후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진했던 그런 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건축학적으로도 예. 지역 사대부가 별당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건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보물로 지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사대부가의 생각됩니다. 예, 예. 별당 건축 양식이다. 네네, 그런 네.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뭐 다른 사람이 뭐 함부로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 관람 시간, 개방 시간을 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놓고요. 음.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예. 역사적인 뭐 그렇죠, 어떤 그렇죠. 뭐 흐름이나 또 궁금한 거. 그래서 대전시의 문화 해설사가 예. 배치돼 가지고 아, 원하면 자세하게 해설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소대원 혼재 고택도 말씀드릴까요? 예, 호연제 고택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동춘당. 동춘당이죠. 그다음에 예. 호연제 고택. 예.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대원 혼재 고택은 동춘당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70m 정도 가면 예. 이 소대원 혼재 고택이 있는데 그 네. 안에 보면 네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큰 사랑채, 큰 큰 사랑채가 예. 이 소대원 고택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이제 이 송중기의 증손자 음, 송유화 씨가 음, 쓰던 사랑채인데요. 음, 그것도 그 건축물적인 그 가치가 대단하다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또 그 작은 사랑채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오숙제라고 해가지고 오숙제. 아, 그 아들 송이금이 기거하던 그 건물이 되고요. 예. 또 그 사이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으로 들어가면 예. 안채가 있는데 안채가 그게 호연제 고택이 되겠습니다. 예. 이 고택 안채는 충청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디귿자형 평면을 이루며 디귿이요? 예, 아,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에 놓인 6칸 규모의 대청하고 또 양통집 구조, 양통이라면 이 서양식 구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양통 그러면 어, 구조의 서쪽의 날개체, 또 새로운 긴 앞마당 구성은 이 지역의 이 상주택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규모가 큰 일자형의 사랑채는 큰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별도 마루방을 갖고 있어서 이 양통집은 안방, 사랑방, 부엌, 마루 이렇게 한 채로 딸려 있어서 네. 측면이 두 칸인 집을 말하는데 이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내외담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 그리 높지 않지만 안채와 사랑채의 이 높이를 고려해서 시선을 차단할 정도의 가림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안채 여성분들이 지내니까 소위 말해서 프라이버시를 아, 좀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게 설계가 돼서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세심함이 이제 거기에 반영된 거죠. 예. 그렇죠. 그 제일 그 뒤쪽으로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큰 사랑채 지나서 예. 중문으로 들어가서 안채가 있고 그 예. 뒤쪽에 가묘도 예, 있습니다. 가묘가요. 예. 이제 우리가 가묘옥을 하면 많은 분들이 임시로 써놓은 묘가 아니 보통 가묘라고 있는데 예. 그 가묘가 아니고 한자가 틀려요. 어, 그래서 이 쉽게 하면 유패를 모신 음, 사당이라고 사당.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한자가 틀려요. 예. 그때 당시에 이 조상님을 모신 이 사당 그게 이제 가묘가 되겠습니다. 예. 동춘당 집에도 그 여류 막강한 여성 파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김호인제는 원래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예. 이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해 친정으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금슬 좋았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시대하고 다른 그 남성 여성 그 편을 가르지 않고 예. 양성 평등을 실천한 분이 인물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김호연제가 아버지 무릎에서 클 정도고 옛날에 와, 예, 그래요. 그거 생각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무릎에서 크면서 그 문학적인 재질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그 뭐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끼를 이어받아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훌륭한 시인이 되지 않았나. 시인이 그 됐고. 부모님도 옛날에 부부 시집을 또 냈습니다. 아, 부모님도 그래서 음, 김호인제처럼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를 많이 쓰고 해서 부부가 써가지고 이제 신랑이 뭐 이제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를 쓰면 또 부인은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 부부 시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시집도 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이 끼를 이어받아서 네. 그 나중에 이렇게 훌륭한 여류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신사임당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다 알죠. 지금 뭐 우리가 5만 원권 집회의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 예.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버 신사임당이 더 유명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들 예. 일곱 이인은 예. 5천 원권 집회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모자가 예. 그렇게 집회의 예. 모델로 된 게 이제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죠, 예. 그죠? 근데 그 아쉬운 거는 그 신사임당 다음에 헌안설현이 유명한 그 여류신이었고 예. 그 다음에 헌안설현을 이어서 이 김호연제가 이제 아. 그 뒤를 이은 좀 조선의 3대 여류신이라 할 정도로 그 계보가 이렇게 예, 그렇게 계보가 되는군요. 있는데 음, 안타깝게도 그 김호연제를 이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는 일부 알려졌지만 예. 전국적인 인물로 아직 그 이미지가 굳혀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워서 예. 저거 이제 계기가 되면 조폐공사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건의해서 그 신권 다시 나오면 예. 그때 김호연제를 신어달라 아하. 이렇게 건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도로 아직 우리가 이 지자체도 이 대전 충청 지역에 이 한정적으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좀 더 폭을 넓혀서 예. 이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예. 그 강릉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 예. 그 강릉에 오죽헌이 오죽헌이요. 수학여행 코스가 되게 됐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만 봐도 지금 보면은 안타깝 것이 아. 없습니다. 그 당대의 업적이나 실력에 비해서 현재 이제 저 평가 받는 부분이 좀 덜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성이 김호연제 한 분이 계시고 이 동춘당 집안에 찾아보니까 동춘의 외손녀가 인현왕후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 아버지 이 민중유가 동춘의 둘째 사위가 되고 네.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만 그 명성황후가 존경했던 인물도 동춘이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그 동춘당 집안의 여성들이 막강 파워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런 헌안설원에서부터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이런 여류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김호연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는요, 예. 김호현제를 충남의 대표적인 여성 선비다 이렇게 글을 쓴 걸 봤는데요. 또 높이 평가한 게 지금 요즘 얘기하는 그 젠더 갈등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대두됐지만 이 김호연제는 옛날에 여성을 대변하는 또 남녀 평등을 주장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또 특징적인 게 그 집안의 여성들이 지금 생각하면 엄청 똘똘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분이 그 시를 한 시를 244소로 증거로 지금 알려지고 200 수가 발견됐는데 넘어요? 그 안채 다락방에서 발견됐어요. 시집이요? 근데 그거를 이 후대 예. 여성분들이 필사를 예, 해가지고 예, 예. 그 전해온 걸 보면 예. 그 후대 여성들도 그 김호연제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 대단했던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또 그 소대원 호연제 고태 입구 네. 좌측에 보면 네. 큰 그 야움이라는 그분의 대표적인 그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입장하기 예. 전에 예. 그 시비 야음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고 예. 들어가면 더 의미 있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유학자 집안, 당대의 최고의 유학자 송씨 집안에 시집을 온 거죠. 그렇죠. 김호연재라는 분이 시집으로 왔는데 그 유학자 집안 하면 예법을 중시 여기고 위계질서가 분명했을 때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예. 와가지고 여류 시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여성의 그런 어떤 권위라든지 네. 자기 개발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꾸준히 했다. 뭐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집 와서 이제 뭐 대가족 살림을 이제 맡아서 했는데, 그러겠죠. 예. 근데 그 신랑은 나몰라라고 집에 별로 없었어요. 다른 데서 뭐 공부도 했고 예. 또 따로 어머니도 모시고 아. 형이 이제 그 벼슬에서 어디 나가 있는데 거기서 또 계속 계셨고 해서 집에는 잘 안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물론 외로움도 있었겠지만 또 친정을 많이 그리웠다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그때 당시에 술 담배를 했어요. 누가요? 김호연재. 김호연재가 그분이요. 술 한잔 하고서 시를 친 것도 많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그 친정을 향한 그 어떤 그리움, 애틋함, 외로움 막 여러 가지를 그런 시로서 것도. 많이 표현한 것도 있고, 예. 또 우리 그 조선시대 사회상 예. 여성이 굉장히 차별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가물한 시대였는데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고, 예. 그러한 거를 이제 못마땅하게 여기서 시로서도 많이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분 뭐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재조명한다는 게 늦기는 했지만,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자체나 여러 그 단체에서 또 연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좀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전국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게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문명진 잠 못 드는 밤에 듣겠습니다.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고 그랬지. I can't breathe no more with you. 난 사랑했는데 fate, 그런 건 한때지. We were in love, we were in love. 우리 아름답던 예전